2020년 4월 둘째 주 김부자 포도 뉴스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첫 번째 뉴스입니다. 최근에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가지고 냉해를 받고 있는 그 시설 농가들이 많은데요. 특히나 이제 자동 조절, 온도 조절 장치로 인해 가지고 그 온풍기라든지 개폐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해서 이제 그 피해를 받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그 피해를 적게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? 지금 토요일, 일요일 저녁이 되게 추웠습니다.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는 한파 때문에 자두, 배, 복숭 같은 경우에 꽃이 피면서 꽃이 다 말라버리고 타서 수정 자체가 안 되는 이런 피해를 입었고, 노지 포도 같은 경우에 크게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. 아직 저희는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. 이제 실제 큰 타격을 받았던 경우는 이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대형 무가온, 이중 대형 아니면 반하우스인데 옆에를 막아서 이제 좀 더 일찍 가온하는 이런 쪽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. 시설하우스가 대부분 피해를 많이 받았네요. 예, 많이 받았습니다. 네. 이제 대부분 시설하우스나 반하우스는 이중이나 일중, 그 다음에 물주머니나 아니면 다른 뭐 왕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, 예를 들어서 온풍기가 있는데 이 온풍기가 영상 2도를 맞춰놨습니다. 냉해를 받을까요, 안 받을까요? 이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영상으로 이제 온도를 맞춰놓고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은 뭐 냉해를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이런 작물이나 아니면 전문가와의 상의를 해서 냉해를 받는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, 어느 정도에 가면 이제 냉해를 받는지,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상의를 해서 같이 온도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대형 하우스에 2중이 됐든 1중이 됐든 이런 시설이 돼 있고 커튼이 돼 있는 이런 집 같은 경우에 온도를 2도를 맞춰 놓았다, 예를 들면. 그러면 온도를 2도에 온도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, 2도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도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2도가 지켜질 수 있겠지만, 온도가 좀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 1도, 영상 마이너스 1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영상 5도까지도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고, 이 온도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. 그러면 그 온풍기가 가동되는 동안 오히려 기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? 네, 그래서 우리가 손님들이나 아니면 농가하고 얘기할 때 이제 원래 설정 온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3도의 오차를 계산해서 온도 설정을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일반적으로 냉해나 이런 거를 받을 경우에는 낮 온도도 일단 되게 중요하지만 밤 온도는 7도 이상을 유지했을 때 냉해 피해를 안 받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온도는 7도다. 그 7도를 받지, 이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10도를 맞춰 놓든지 아니면 7도를 맞춰 놓으면서 온도가 좀 최대한 덜 돌아가더라도 뭐 물주머니나 아니면 낮 온도를 좀 더 떨어지지 않게 해서 온도차가 덜 나면 이제 냉해 피해가 안 납니다. 지금 오늘 우리 가게에 오셨던 분인데 대형하우스에 왜 냉해를 받냐고 이제 저한테 이런 걸 가지고 오셨어요. 따로 약을 치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또 자기 생각에 약을 쳐서 또 약해를 받았다는 분도 있고 하시지만, 지금 이런 냉해가 심하면 이게 순이 탁 끊어지기도 합니다. 요 까만심이 이쪽에서 박혀서 이게 그대로 힘없이 떨어지고 벌레가 있다 뭐 각가지 이제 자기들 생각대로 얘기하지만, 대부분 이제 높은 온도고 영상 7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서 이런 냉해 피해를 받고 잎이 타거나 뭐 하늘로 올라가거나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, 제일 중요한 거는 온도 관리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온도 관리입니다. 온도 관리를 대형이나 무가온이나 이중이나 커튼 같은 경우에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도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특히나 이제 자동으로 온도를 맞춰주는 그런 전자 시스템이 저희가 농사를 짓는데 100% 그걸 믿고 하지 말라는 뜻인데. 네, 맞습니다. 예. 100%라는 건 없습니다. 아무리 자동이라도 이제 삶을 수도 있고 온도를 정해놔도, 그 다음에 온도가 3도를 맞춰놨지만 3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, 이런 거 정도는 명심을 하시고, 그리고 그 온도계가 있지만 7도 이하로 맞춰놨을 때는 크게 냉해 방제가 되지 않는다, 이런 거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비교했을 때 작년에도 4월 중순쯤에 그 냉해를 받는 농가들이 종종 있었거든요. 일반적으로 4월 중순쯤에는 많이 받는 편이지만 올해는 이제 다른 달과 다릅니다. 그 6월 달이 음력 4월입니다. 그래서 4월 윤달은 아무래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월 달에 많이 춥지 않았고 1월 달에도 개나리가 핀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5월 달, 그리고 냉해가 한 번이 아닌 앞으로 2번, 3번, 4번, 5번까지 중간중간에 있을 거라는 걸 이렇게 감안을 하셔가지고, 이제 시설하우스, 무가온이나 반하우스는 좀 버틸 수 있지만 완전 노지 같은 경우에 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다른 거를
중간에를 막는다든지 비닐로 그래서 완개를 피운다든지 뭐 열풍기를 지금 몇 명 제가 농가들 얘기해서 뭐 저렴한 거를 또 안내를 해서 그분들 사신 분들 있는데 온도에 떨어지는 대비를 하셔서 올해 요 6월 달까지 중간에 오는 냉해를 잘 막으셔서 품질의 고품질 제품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냉해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뤄봤습니다. 네, 말씀 고맙고요. 뭐 농민들께서 미리 기상청에 기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가지고 온도 관리에 철저히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분명한 거는 기온 변화가 상당히 클 거라는 겁니다. 거기에 꼭 대비를 하셔가지고 다 같이 풍경농사 짓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두 번째 뉴스입니다. 최근 그 시설 포도 하우스에서 한창 꽃이 피고 있는데요. 그 꽃이 필 때 영양 관리나 그다음 세력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,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예방법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집에 그 대형 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편차가 너무 많습니다. 색깔 나는 분, 꽃 피는 분, 예순 나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 이제 꽃 피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. 모자가 잘 안 벗겨질 때 이제 그런 사례. 두 번째는 송이가 안 클 때. 두 번째.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탁 치면 열매가 주르르 흐를 때.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첫 번째 모자가 잘 안 벗겨질 때.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세력을 좋아지는 것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미량 요소가 부족할 때, 분사가 부족할 때, 이럴 때 많이 이제 모자가 안 벗겨지기 때문에 제가 권유해 드리고 싶은 건 꽃이 필 때쯤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마이싱을 치기 전에 이제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꽃이 피기 전에 이제 타이밍을 봐서 분산을 연면살포하거나 농약을 혼용해서 아니면 킬레이트 미량 요소 어택을 연면살포하거나 이 미량 요소를 들어갔을 때 모자를 잘 빗겨주는 그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왜 모자가 안 빗기잖아 쳤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쳤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빗겨주고 안 치면 무조건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세력이 너무 고온을 유지했을 때 낮에 모자가 잘 안 빗겨지니까 그거를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그 송이가 작은 원인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나무마다 자세히 보시면 힘이 약한 나무는 우리가 이제 1차 수정 처리나 2차 했을 때 알이 안 크거나 딱 작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나무 같은 경우는 좀 세력이 좋아질 수도 있도록 관주를 좀 넣어서 아미노킹이라든지 관주를 좀 넣어가지고 힘을 좀 좋아지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 다음 세 번째, 탁 쳤을 때 열매를 쳤을 때 흐른다니 나무에 모르고 머리를 탁 박았는데 열매가 주르르 흐른다니 이런 경우가 지금 가끔 보실 수 있어요. 전문가들은 당연히 다 알겠지만 전문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환기가 안 될 때, 그 다음에 잿빛 곰팡이가 걸렸을 때, 그 다음에 세력이 좀 약할 때, 그 세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환기가 일단 잘 됐을 때 이제 곰팡이나 이런 균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세력이 좋았을 때 그런 거 좀 덜 생깁니다. 그 다음에 곰팡이 방제를 우리는 수정 중에도 방제를 하기 때문에 수정 중에 꽃이 피는 중이라도 곰팡이를 꼭 방제를 잘 하셔가지고 그 시기나 이런 걸 꼭 상의해가지고 잘 방제를 하셔가지고 그런 흐름이 없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잠깐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. 또 있습니까? 네, 특히 이제 세력에 따라서 뭐 이제 송이가 흐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늘어나는 게 적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. 그 혹시 세력에 따라 가지고 네. 저희 이제 송이 처리하는 그런 용액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네. 부분의 농도를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, 혹시? 이게 이제 전문가라서 이걸 빼먹는데 또 지금 깊게 들어오셔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더클이나 풀매트나 이제 저희가 1차 처리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세력이 나무가 힘이 좋을 때는 좀 연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자옥도 그렇고 변해도 그렇고 샤인도 그렇고 좀 연하게 10대 들어갈 거면 8대 8대 들어갈 거면 10대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세력이 약할 경우에 힘이 너무 없을 때는 이걸 좀 강하게 처리를 해서 좀 더 잘 붙고 잘 크게 해줄 수 있는데 샤인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제 6대나 이렇게 좀 진하게 하라고 교육을 많이 하는데 더크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했을 때 좀 진해지 이제 껍질이 좀 두꺼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했을 때는 너무 껍질이 많이 두껍기 때문에 식감을 하면서 껌처럼 씹는 이런 뱉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옥이나 피오네나 다른 포도, 흑보석이나 다른 포도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약하면 좀 진하게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샤인만큼은 정말 샤인만큼은 진하게 뭐 6대나 7대 이렇게 너무 진하게 했을 때 이제 껍질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거만큼 좀 조심해서 처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혹시 또 빠져본 게 있는지? 네, 아닙니다. 네.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최근에 무액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그 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. 네, 그 맞습니다. 스트랩토마이신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네. 아니면은 올바른 사용 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브라마이신의
효과 그리고 브라마이신의 사용 방법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브라마이신의 효과 브라마이신만으로 과연 씨가 없어질까요?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. 브라마이신은 우리 1차 처리하는 풀매트 이제 더크립 거기에 적용되는 지베레린의 역할을 보조해주는 역할입니다. 1차 처리를 했을 때 샤인만큼은 요 기간이 좀 더 짧게 이제 그 기간이 좀 이제 자업하고 다른 포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기간 때문에 요 기간을 연장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브라마이신의 역할입니다. 그러니까 1차 처리하고 나서 완벽하게 씨를 못 없애는 거를 브라마이신을 첨부로 해서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나 조금 늦으나 씨 없애는 완벽하게 없애주는 그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브라마이신 단독으로 씨가 없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브라마이신만 쳐보신다면 씨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브라마이신을 사용하는 방법 브라마이신을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권해줍니다. 대형하우스와 노지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. 지금 대형하우스 같은 경우에 생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. 보름 이상 나고 네. 더 날 수도 있습니다. 아시죠? 네. 네.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꽃이 한두 개 필 때 이제 우리가 단 한 번 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대형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메고 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위를 골라서 친다든지 이 방법이 있습니다. 근데 대형은 적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 우리가 1차 처리하는 그 양에다가 브라마이신을 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일단 1차를 타는 약을 탔을 때 일주일이 될지 보름이 될지 이 탔는 약이 언제 쓸지도 모릅니다. 대부분. 그렇기 때문에 농약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 사파이어를 타든 뭐 더마니를 타든 이제 많은 교육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타서 이제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싱도 그렇고 이 농약의 특징은 그 물에 타는 순간 물에 녹으면서 가수분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과 흡수됐을 때 어떤 형질로 변질될지는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루 쓸 양만 이렇게 약을 혼용을 하셔갖고 탄다면 대형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움은 분명히 있겠습니다. 우리가 한번 타고 냉장고에 놔두고 오랜 시간을 쓸 거를 그날 쌀 것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할 거를 번거로움은 있지만 대형하우스에는 꽃 필 때 치는 단 한 번의 방법보다 이렇게 타는 방법도 괜찮고 아니면 실제로 한번 타고 또 치고 또 나중에 또 치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고 노지 같은 경우에도 꽃이 필 때 단 한 번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브라마이신을 꼭 일반 농약도 그렇고 이렇게 막 이렇게 더클이나 이런 쪽에 탈 때는 꼭 당일 쓸 것만 사용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브라마이신이 이제 물에 탔을 때 그 형질이 변경을 인해 가지고 약효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. 예, 네, 꼭 맞습니다. 이제 권할 칠 것만 이제 브라마이신을 이제 약을 태워 가지고 사용하시라는 거. 맞습니다. 예, 그 부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각자 농가나 뭐 교육하시는 분이나 전문가들에 따라서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농약의 특징은 변한다는 거, 시간이 지나면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일하실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고요. 네. 그래도 안 풀린다고 하면 김부자 농약사로 직접 찾아오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저희 김부자 포도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